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이거 올바른 식습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형성사 5,500원짜리 책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근거한, 또 그리고 진짜 유명하신 그 미 상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그 보고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자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누구라도 다 와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근저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이 70%라고 그래요. 일본은 70년대 초서부터 성인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식습관병이라고 이미 문무성에서 고쳐서 70년대 초서부터, 일본에서는 성인병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식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영양이 너무 과다가 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식습관의 반대인 올바른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크게만 말씀드리면 대다수 소식을 하라고 그러죠. 소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63세고 제가 80년도 4월달에 군대를 가서 82년도 12월달에 제대를 했는데, 뭐 계엄군도 나갔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대할 때 몸무게가 78이에요. 근데 지금도 78입니다. 82년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만 40년 가까이 됐는데 몸무게가 똑같아요. 78이에요. 정확하게 바뀐 것도 없어요. 예, 그게 딴 이유가 있냐? 제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뭐 대단한 그거 아닌데, 이 식습관 하나만큼은 제가 이 책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식습관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건데, 그건 뭐 허가평 교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소식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입에서 땡기는데.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요, 그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써놨듯이 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식입니다. 우리 서행한다고 그럴 때 천천히 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거가 중요해요. 보통 우리 지금 호르몬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은 포만하고 그 포만감이라는 건 틀려요. 그래서 보통들 한 13분에서 15분 사이에 사람이 좀 이렇게 비대하고 아니면 좀 크고 저처럼 이렇게 길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좀 사이가 있는 게 한 13분에서 15분쯤 되면은 포만감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때쯤 돼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대 문화도 있고 뭐 사상 안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대다수 모셔 보면은 다 10분 내로 끝냅니다. 남녀 공이. 그래서 다 10분 내로 식사들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분 정도, 11분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그때 포만감이 오니까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포만감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포만감은 10분에서 13분에서 15분 사이에 이렇게 온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미 10분 내로 끝나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껴볼 것도 없이 이미 포만 상태가 되니까, 아이고 포만이 돼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좀 살이 이렇게 좀 빼고 싶은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이어트는 건 뭐 현대인의 또 아주 가장, 특히 여성분들 그거 아니겠어요? 밥을 의도적으로 15분 이상 드셔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누차 몇십 년 동안 했던 거니까는 숙달이 돼서 그런데, 습관이 돼서 전 그게 편한데, 15분 정도에서 20분 사이로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뭐 잡지 보고 텔레비 보고 뭐 또 먹다가 또 가서 설거지도 좀 하다가 오고 뭐 방송 듣다가 일부러 별짓을 다 하고 먹어도 15분 20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15분 근처까지 가면은 그때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도 포만감이 와요. 그러면 숟가락을 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먹어 버릇하면은 소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밥을 그리고 저작 활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먹는 것보다도 천천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체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서부터 이파리까지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라. 쌀도 현미로 먹어야지. 쌀른서부터 껍데기까지 다 먹어야지. 골고루 제일 좋은 건 거기에 있는데 백미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토양식이라고 수입산보다는 신토불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먹어야 농약도 없고 아무래도 신선하기 때문에 훨씬 또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토양에 맞게끔 우리가 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토양식을 해라.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나오는 계절식을 해라. 그러니까 엉뚱한 계절에 나온 거를 갖다가 먹는 건 별로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딸기가 땡긴다고 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양가가 있는 게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철 과일, 제철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화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익은 거, 화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생식에 가깝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상식적인데 뭐 현대생활하면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다가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드셔보시는 거, 그거 한번 해보시면 다이어트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볼 거고요. 그게 다 모든 거를 좌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남한테도 권장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이 잡히면은 웬만한 그거는 이게 70% 건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그것들이 혈압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데 현대인의 문제는 영양의 균형이 아니고 영양이 과다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TV에 나오거나 어디서 나오는 거 얘기하면은 뭐는 뭐가 좋고 뭐에는 시금치가 좋고 뭐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 바나나가 좋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 좋다는 기준 자기가 부족한 양만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거의 코끼리가 돼야 되는 수준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것저것 다 뭐 시금치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뭐도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거의 코끼리가 먹는 양만큼 먹어야지 그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면서도 오래 살면서도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우려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헬스케어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는 아마 더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훨씬 더 수요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미 많아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더블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게 이 또 우리의 비전이고 또 그거를 그런 경각심을 갖다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을 맞출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불균형 관계를 갖다 이해하려면 그 잘못된 그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는 그 책에도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하나 거기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은 나이가 먹으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특히 여자분들 호르몬이 빠져나가는 갱년기 이후로는 굉장히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빠지면서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관절염 절고 다니거나 그러신 분들이 워낙에 남자분들도 골격 자체가 골밀도도 약하고 없는데 약한데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근육이 여자분들은 남자만 못해갖고 거의 절고 다니고 관절염 뭐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골다공증이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한번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칼슘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칼슘은 햇빛하고 그 합성이 되기 때문에 햇빛도 이렇게 산불을 많이 다녀라 그러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고 그 갱년기가 지나고 이러는데도 뭐 콜라를 자주 주는 이게 탄산음료를 자주 먹으면은 탄산음료는 아주 독약이에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의 그 영양은 칼륨과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칼륨하고 칼슘이 같은 비율로 상쇄를 시켜가면서 그러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탄산음료에는 칼슘이 그냥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아요. 칼륨이. 그러니까 그 칼륨이
섭취된 게 칼슘을 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칼슘은 물고 균형 상태를 잃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 저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은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칼슘을 갖다 다 뺏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나이 드시고 특히 여성들 저기 호르몬이 빠져나가는 갱년기 이후 아니면 그 이전에도 사실 탄산음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칼슘 내 채워넣기 힘든 뭐 우리 칼슘 추업을 칼슘 뭐 등등등 칼슘 딜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그 탄산음료가 다 뺏어 가거든요. 그것도 답답을로 또 뺏어 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리나 원리 그리고 그 임상사례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습관의 반대인 잘못된 식습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길게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식습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얘기들 그것도 책에도 잘 써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갖고 이 얘기를 갖다 많이 해주시면은 상당히 그 전달력도 좋아지고 그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때쯤 돼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모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눈치 봐서 그때 경우에 맞게끔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이게 적당한 운동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전체 건강의 중요성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운동의 반대는 뭐냐? 과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적당한 운동을 해야지 노화는 많이 진행돼 가지고 골밀도도 떨어져 그리고 근육량도 떨어져 그러는데 과도한 운동을 해요.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그런 저기 근육량이 떨어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낙상하거나 조금 다치거나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거나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든 그 건강을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적당한 운동을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난 체력을 과시한다고 그래서 너무 그거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온 게 너무나도 과도한 운동을 자기 그거 부하를 못 이길 정도로 그냥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그 프레아 그 항산화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갖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른 것보다도 걷기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6,000보에서 1,000보 요즘 뭐 시계도 그런 게 나오고 핸드폰에도 그 삼성 헬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어플 깔아 놓으면은 그냥 자기가 걷는 운동을 걷기만 하는 게 걷기 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과도한 운동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게으르고 아무 생각 없으면은 하루에 1,000보도 안 뛰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식을 가지고 습관화 시키겠다 그러고 루틴화 시키고 해서 커피 먹으러 갈 때도 일부러 걸어가고 그리고 또 저는 남산 근처에 사니까 남산고 여기 둘레길 바로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아침에도 한번 걷고 가고 요즘은 벚꽃 피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로 하는 거니 하면은 훨씬 배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서 그 정도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당한 운동을 20%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약간의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쥐 실험을 갖다가 흰쥐 실험을 갖다가 한 과학적인 그게 임상 결과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송곳으로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찌른 그 흰쥐하고
1시간마다 찌르는 고기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찌르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찌르고 그냥 가만 놔둔 그냥 먹이만 주고 했던 그 생쥐하고 실험, 그 흰쥐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게 제일 먼저 빨리 죽었을까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찌른 그게 제일 빨리 죽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빨리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의 송곳으로 찔러댄 거, 그게 그 다음 죽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가만 내버려둔 생쥐가 흰쥐가 그 다음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산 그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송곳을 한 번씩 이렇게 찔렀던 그게 가장 오래 장수를 했다고 그래요. 오래 살았대요. 따블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인간을 가지고 임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유출해 본다 그러면 뭐냐면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적당한 스트레스는 보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 4대 장수 지역 있죠. 펀잡 지방이라고 하는 데하고 오키나와 그다음에 저쪽 서양 쪽에서는 이태리 밑에 마피아들 본산인 그저 시실리아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네 군데가 공이들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90, 100세, 90이 거기선 청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는 넘어야 그래도 어른 측에 들어간다는데 근데 거기에 대다수의 그런 나라 그런 마을에 그런 데들이 보면은 그때도 다 목동을 하고 있거나 평생 했던 일들을 갖다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100세, 120세, 뭐 110세까지도 그렇게 장수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이라는 거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그냥 너무 과중시키는 거는 그거는 뭐 독약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일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또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인데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이 일을 갖다가 짜증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내 건강관리상 해 건강관리상 좋은 건강식품 먹으면서 난 건강관리상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뭐 기억력도 그거 하는데 자꾸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저를 실험하면서 이렇게 또 남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거를 공부하게 되고 머리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면 뭐해? 뭐라도 해서 인쇄 수입, 좋아,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고 뭐 좀 그렇다고 해서 맹간히 가만히 있으면 치매 와요. 그리고 우울증 오고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3, 40년을 저만 해도 3, 40년은 너끈히 더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일을 즐기는 일 없이는 못 살아요. 전 55세만 되면 칼같이 SK 다닐 때 그때 뭐 저는 그래도 연금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면은 이제 65세 만 65세 넘으면은 연금도 좀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저단에 55세까지만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냥 전 IMF 때 그만뒀는데 좌우단에 55세만 되면 전 그냥 놀 생각을 했어요. 골프나 치고 이제 좋아하는 낚시나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55세가 되는 그 해에 물론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삶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떼꼬복고가 있는 거니까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 전후에서 특히 그 앞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55세가 되는 그 시점에는 저는 그때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누구한테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숟가락 들 힘 있을 때까지 일한다. 제가 죽는 날은 99세로 정해놨는데 뭐 99세라고 저는 이렇게 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럼 앞으로 한 30몇 년, 36, 7년, 그래서 40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동안까지도 저는 끝까지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스트레스를 있다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자꾸만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그런 거 즐기시면은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이것부터 다 제일 중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보약이 된다. 그 5% 정도 차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전. 이게 유전적인 그 기전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5%인데 제일 약해요. 왜 그러냐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올바른 식습관하고 많이, 그러니까 가족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위 선친대들이 먹었던 음식이 그 기름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어머님의 그 손맛에 어머님의 그 음식 만드는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도 그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유전이라는 것은 요즘 뭐 약들도 좋아지고 많이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그 가족력 결국에는 올바른 식습관이 부모 세대서부터 그냥 손맛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유전이라는 부분이 이게 건강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비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5% 정도.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종합이 그랬을 때 가장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유전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는 이 얘기에서 꽂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간경화 간암이었는데 그러면 나도 간이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맨날 꺼먹고 뭐뭐 하면 쉽게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때 해모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경천 밀크시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값도 싸면서도 아주 그 밀크시슬뿐만 아니고 홍경천까지 그게 배합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전달하러 간다면 아유 건강한데 좀 근거를 대려면 그 대통령 주치 어떤 허갑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거 당뇨의 우리나라 당뇨의 대가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나도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진짜 맞는 얘기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상식사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올바른 식습관이 70%래 제일 중요한데 뚱뚱한 거 걱정하지 말고 밥을 천천히 먹어봐. 그게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식이 되거든. 조금 먹게 되거든.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요즘은 너무 과다해서 문제니까는 줄여봐. 그래 그런 얘기.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걷기, 숨쉬기, 특히 걷기 운동이 숨쉬기하고 걷기가 같이 동시에 되면서 그러니까 6,000보에서 10,000보까지 그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그냥 루틴화 시켜서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면은 이거 아주 만병통치다. 이것이 진짜 만병통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쥐 얘기해 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퀴즈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뭘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 이 얘기하면서 사업 권유하는 그 맥락이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안 해도 그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그러니까 조금의 그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미래 연금 수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 좋다고들 그 대가들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좀 사업을 권유하는 또 툴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이 있다는 그 유전 가족력이 있거나 무슨 유전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면 우리는 건강 관리 물론 유전적인 그런 분들은 병원에 다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그거에다가 모자라는 부분 갖다가 우리 걸로 또 추천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중요성을 갖다 먼저 좀 간단하게 5분, 뭐 4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찝어주면은 그 중에서 내 식습관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는 식습관. 근데 이거 뭐 좋다는 거 홈쇼핑에 나오는 얘기 무슨 얘기 뭐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그냥 코끼리가 되는 수준까지 먹어줘야 돼요. 그 정도 보니까 가장 지금 있는 게 만약에 맨날 소화가 안 돼서 끄역끄역 한다. 난 소화가 안 돼갖고 아주 습관이고 뭐든 간에 소화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천연 소화제인 우리 파인자임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자분 뭐 남자 생식기나 남자 그 비뇨기나 다 여자분들도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그 소팔메토 그러니까 소팔메토 그러면 남자들이 먹는 거뭐 전립선에 관련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드시고 방광염이나 요도염, 요실금 뭐 이러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드셔도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게 이미 전사업자한테서 많이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 글로벌 아자즘 운영하는 보조수산으로 단톡방 단톡방 우리끼리 운영하는 단톡방에 그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모으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홍경천 밀크시스 간이나 얼굴이 시커매지고 피로가 빨리 오시는 분들은 홍경천 밀크시스를 해모임보다도 홍경천 밀크시슬이 훨씬 더 효과가 빨라요. 그거는 간에 특화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홍경천 밀크시슬 값도 그게 엉겅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밀크시슬이라는 그거가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엉겅퀴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다 그냥 버리고 아주 귀찮아가지고 막 베어버리고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약효가 대단하다는 거가 이미 임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싸게 거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보면 어우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 어우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그걸로 했을 때 이제 면역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이제 해모임이나 또 서식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모든 게 잘 들어오니까는 그 친생유산균은 완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약사들도 그런 얘기를 공유합니다. 어떤 그거든 이 서식 환경이 가장 깨끗해지 모든 면역 세포의 70%가 이 오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의 서식을 갖다가 깨끗하게 아주 좋게끔 좋은 균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유해균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게 친생 유산균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우리 건강 헬스케어 제품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친생 유산균이에요. 친생 유산균이 뭐 달래 해모임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제품인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초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들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쉬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역에 관련돼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좀 해모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게 건강의 중요성 헬스케어 건강에 대해서 개괄적인 큰 거 말고 그 다음에 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강의를 그 세포에 관련된 것도 하고 그것도 일반인들이 약간 전문적인 것 같으면서도 듣기 편하게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내가 해모임 먹어야 되겠네 그런 그거가 면역의 중요성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가 또 다음 강의 안으로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때 다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